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입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였던 BMW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오늘도 이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BMW가 리콜 계획을 밝혔지만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과 함께 도로 주행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사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랬더군요. 특히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서 자칫 좀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기적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까지 27건의 오늘 난 것까지 포함을 하면 화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잖아요. 달리던 차가 불이 나고 그렇죠. 그렇다는 게.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 이 BMW 코리아 측이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들이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가진 불안과 불만감을 잠재울 수준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단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늘까지 확인된 바로는 2건인데요. 그러니까 차주 4명이 각 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화재를 당한 차주 1명이 이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한 가지 오해를 먼저 좀 막아야 될 거는 집단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본래적 의미의 집단 소송은 아닙니다. 여럿이서 같이 한다는 의미지. 원래 집단 소송이라 그러면 어떤 판결을 하나 받아내면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같은 소송을 치르지 않아도 그 판결의 효력을 적용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소비자 구제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에 증권 분야에는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분야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서 그냥 같은 피해 건으로 소송을 청구한다. 그래서 집단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리콜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리콜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6일 리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부터 조금 논란이 됐던 게 2015년부터 이게 시작된 문제니까 그리고 널리 알려졌던 문제니까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자율적 리콜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점들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가까운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문제가 된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점검받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다고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감 또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이게 조금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송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이 사고 원인을 보면 BMW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배기가스를 순환시키는 장치, EGR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EGR이라는 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Exhaust Gas Recirculat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배기가스가 나가는 걸 바로 내보내면 디젤 차의 경우에 그게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 물질이 이제 대기를 오염시키니까 다시 한번 불러들여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린 다음 내보내서 이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저감 장치인데 이게 들어와서 어찌된 일인지 그 내부의 부품의 하자 때문에 불이 붙은 겁니다. 뜨거운 배기가스 불이 붙으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그걸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2015년도에 이제 중고차 거래 사이트 같은데 화재 사진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뭐 애매하게 대응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거듭되면서 마치 운전자 부주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국토부가 강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엔진 결함을 인정했고 이제 리콜로 간 겁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소비자의 불안뿐만 아니라 이제 분노를 부채질한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이 EGR이라는 장치가 디젤차의 필수 부품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델뿐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에서 판매된 모델로 다 적용이 될 텐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BMW가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강남 소나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해도 될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이제 국내 부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피해 측면에서도 안 좋은 게 이 책임 공방이 향후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BMW 측하고 이제 국내 부품 조달업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소송이나 이런 데서 배상의 규모가 정해지고 그럴 때 누가 할 거냐 이걸 놓고 또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화재 사고가 주로 이 520D 모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차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델에서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27건 가운데 20건 가까이가 이 모델에서 이제 발생을 예. 했는데요. 글쎄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이번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이제 그 BMW뿐만 아니라 아우디 최근에 이제 파격 할인에서도 보듯이 독일 그 프리미엄 차 3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예.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기도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너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국내 시장 고객들을 봉으로 보는 경향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벤츠에서도 화재 논란이 계속 있었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는 거죠. 워낙 그 인기가 있어서 좋아한 면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집단 소송이라는 제도 자체를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실제 피해액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벌어진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거액의 배상을 하게 하는 건데 예. 이걸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혹시 우리 기업에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기업들 경영이 어려워질까 봐서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정작 이 독일 프리미엄 차처럼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은 상당히 그 방패막이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객을 그야말로 이제 호객 정도로 여겨도 되겠다 하는 건 아닌지 예.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그 국내 안방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국내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기아차가 오죽 못했으면 그럴까 이런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런 브랜드만 사겠다고 우리 고객들이 줄 서는 거 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520D 사고 사례 이제 최근의 사례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도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2015년부터 이제 문제가 되긴 했고요. 근데 워낙 그 당시엔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라든가 자동차 소비자들 일부에서만 좀 얘기가 되다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이제 18건 같은 경우에 최근 막 석 달간 집중됐는데 특히 그 영상을 보셨으면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가는 자동차에서 불이 나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요. 화가 주변으로도 나고, 번질 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터널 같은 데서 벌어지면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소비자들이 꼭 이 차를 산 소비자가 아니어도 이번엔 좀 그 궁극적으로 이렇게 국내 시장을 좀 너무 업신여기는 이런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식의 정서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 BMW 코리아 측에서 진작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이 소비자들의 화를 더 키우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인데요. 네. 이 BMW 외에 다른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차량 결함으로 분쟁이 일었던 사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 집단 소송을 했던 걸로는 당장 기억하실 거예요. 그 폭스바겐 디젤차 이제 배기가스 위주 조작 논란 때문에 이제 집단 소송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너 분이 이제 같이 집단 소송을 같은 건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고 브랜드가 패배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한테만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단 소송제, 본래적 의미의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예. 설령 그런 게 있어도 또 3심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크게 그 해당 브랜드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도 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 배기가스 때문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악감정을 가졌다가도 다 잊고 또 이제 시장에서 인기를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비자들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이 BMW 코리아가 내일부터 이제 전국 서비스 센터에서 긴급 안전 진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회사 측에서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고객
조금 봉으로 보고 배짱 영업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리콜의 규모도 크지만 사고가 가진 상징성이 있어요. 게다가 이게 영상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게 화제의 건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분노가 상당히 그 불안감과 분노가 커졌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교체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서비스 센터는 늘 밀려 있어요. 이런 정도의 브랜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워낙 지금 밀려 있어서 예. 점검도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면 전량 교체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고차 현금 보상을 이제 26일 리콜할 때 얘기했는데 이미 이런 불안감이 반영이 돼서 중고차 가격은 뚝 떨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점에서 보면 리콜에 이어서 이제 긴급 대응책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 근본적인 사과와 함께 더 종합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르게 그런